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라니까 좀 웃기네요. 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 사주 명리학이 점술 또는 미래를 뭐 예측하는 어떤 그 약간 뭐라 그러나 미신 또는 하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사주 명리를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구독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개인적으로 사주 명리학이 점수라고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도 역시나 이 공부가 인간이 어떤 자연의 섭리를 다 안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학문들이 있잖아요. 수학 있고 물리학 있고 철학 있고 심리학 있고 뭐 의학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인간이 어떤 우주의 원리를 알려는 어떤 시도지 그거를 가지고 어떤 학문이든 인간이 그거를 분야를 완전히 정복하거나, 그런 학문이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해서 그 분야에서, 제가 전공을 철학을 했다고 앞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로 서양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서양 철학하고 심리학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철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지금도 철학책을 네, 자주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로는 뭔가 제 이제 성에 안 차서 명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어제 어떤 분이랑 이 그 제가 페북에서 살짝 약간 이제 좀 이렇게 토론이 붙었는데 그분이 서양 철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인간의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 서양 철학자들의 어떤 이론을 쫙 정리해서 근데도 이제 끝에 답답함을 호소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저도 철학 공부를 했지만 철학에서 풀리지 않는 게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조금은 풀리는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분은 자기는 명리학을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도 철학책을 보고 풀리지 않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어, 어떤 한 학문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거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천라만상의 우주의 이 크나큰 어떤 흐름이나 기운을 어떻게 일개 작은 인간이 그걸 다 알아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내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동양에서 얘기하는 동양 사상의 핵심인 음양오행 사상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자연의 큰 섭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해를 약간 무속 그쪽하고의 어떤 접점이 사실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것과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그게 불만이기도 하고 이 공부는 결국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내가 이 큰 우주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국 나를 다스리는 학문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상담해 주는데 저는 세상엔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용하다는 무당들도요. 사실은 여러 명 모아놓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의견들이 다 틀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백과사전에서 사주 명리학을 찾아보시면 정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거기도 학문으로서의 명리학을 인정했고, 그리고 점술로 보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네이버나 어디에 네,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에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는 학문으로서의 어떤 전통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와닿는 말이 뭐였냐면, 이거를 점술로 이용해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너무 편중돼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게 나왔고,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학문의 베이스나 성향에 따라서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맞출까는 다 다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본인이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긍정적인 맞추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적인 측면에 맞추고, 아니야, 사람의 그거는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측면에 맞춰요.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의 인식의 틀에 벗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명리학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서양 학문을 하시는 분들, 서양 철학,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상의 흐름인 그 철학이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너무 그게 없지 않나요? 왜냐면 사조라는 게 쭉 있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근데 모든 사람이 데카르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또 전복시키잖아요. 고대 서양 철학자들의 생각 다르고, 중세시대 철학자들 다르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도 데카르트도 의외로 욕을 많이 먹는, 네, 왜냐하면 너무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철학자는 이게 좋다 그러면 저는 그걸 좀 차용하고요, 저 철학자는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걸 차용해서 그걸 저의 어떤 기본의 지식하고 해서 그게 진짜 철학인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건 그 사람 생각이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하나를 신뢰하는 저는 자연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그리고 명리학은 사실 절기학이기 때문에 절기가 변하면서 생명체의 어떤 자라고 나고 성장하고 죽고 이거에 대한 어떤 거기를 맞추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학문적인 기반은 명리학이 훨씬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가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어떤 학문과의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 앞으로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겠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외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의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미신으로 치부한다거나, 또는, 네, 그리고 사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리는 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잘 알아, 그렇다고 해도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명리를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고전 명리학을 철학이랑 심리학이랑 많이 접목을 시켜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전 명리만 하셨던 분들이 저의 해석을 보시면 쟤 저거 아직 공부가 안 됐네?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은 제가 하는 철학이나 심리학 분야는 또 약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명리학으로 하나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학문을 하는 분들은 늘 겸손해야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행이 먼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성에서 무슨 인성, 재성 여기에서만 너무 편중돼서 해석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음양오행의 기초를 철저하게 더 공부하려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학문이고, 그래서 제발 명리학을 점술, 네, 점술로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나 사주명리를 잘 그거에서 내 인생을 잘 맞추는 어떤 사람,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무당들도 생각들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릇 안에 어떤 신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그거에 따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일주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